자, 그래서 퓨전 6-2에 6과 우리 하고 있었죠. 그래서 64페이지 마저 해봅시다. 64페이지부터. 자, 창의력에 대한 거 앞에서 배웠던 걸 좀 복습을 해보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1800년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창의력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우리가 학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창의력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들, 아이디어가 기발한 사람들은 이게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의력이 그러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라면 어떻게 창의력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걸까 해서 무의식에 대해 사람들이 공부를 하죠. 무의식 속에 창의력이 뭔가 아이디어에 도움을 준다.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 창고, 아이디어 창고들이. 또 어떤 이론은 뭐냐면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성격과 결합해서 창의력이 개발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Personality Theory였죠, 이게. 심리 측정 이론에 따른 창의력은요, 충분히 측정되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되고 측정되어질 수 있다. IQ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길러지는 것이라고 본 거죠, 이 사람들은. 길러지는 것. 무의식 이론, 그 다음에 성격 이론, 그리고 이제 학습 이론, 학습으로 창의력이 유래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창의력의 특징에 대한 특징은 창의력은 브레인스톰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창의력이라는 것은 더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의력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라고 한다면 2번, 3번, 여기 1번이었죠. 1번, 무의식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같이 성격 이론, 세 번째가 측정, 학습 이론, 학습으로도 충분히 이것이 수치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그 외에 이 창의력의 특징입니다. 이건 특징. 창의력은 브레인스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창의력의 특징은 여기 나오죠.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창의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이론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 속에서 보면 창의력이 아주 굉장히 많이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의력이. 이거는 창의력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창의력의 특징. 여기는 창의력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론 세 가지. 창의력의 특징 1, 창의력에 대한 특징 2. 브레인스톰 과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에 따르면 창의력이 그런 데서 굉장히 돋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this is useful for understanding creativity. 그래서 이러이러한 창의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건 유용한 이론입니다. 문제 해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창의력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이론인데요. 그래서 when you need to use convergent thinking이죠. 당신이 수렴적 사고가 필요로 할 때, 수렴적 사고가 필요할 때, 수렴적 사고라는 건데 수학이라든가 과학 같은 거를 답이 딱 떨어지는 걸 수렴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필요로 할 때는 그러한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수렴적 사고 속에서의 창의성이죠. 그것을 이해할 때 유용한 도구가 문제 해결 이론이란 말이에요.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Convergent thinking is when there is only one solution. 이거 핵심이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만 존재하는 그럴 때 우리는 수렴적 사고라고 불러요. To use this kind of creativity, 이러한 종류의 창의성을 사용하려면 먼저 first you have to understand the problem or question. 잠깐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문제가 뭐고 이해를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선생님한테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잖아요.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질문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질문을. 그래서 답이 바르게 나오죠. 물어보는 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문제를 몇 번씩 읽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Then you need to think of a solution. 그러면 그런 다음에 당신은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When you found something that might be the solution. 당신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을 당신이 찾았을 때 you need to test it. 당신이 그걸 뭐 해야 된다?
검증인 과정을 거쳐서 tested. To see, 보기 위하여. if it works죠. 이 if가 만약에라는 해석하고 일반 만약에. 두 번째가 뭐였죠? 뭐뭐인지를 기억나요? 뭐뭐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자, people 읽어봐요. Who are be good at이죠. 무엇에 익숙하다. be good at. Who are good at this kind of creativity. 이런 종류의 창의성에 익숙한 사람들. 즉 수렴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know, 압니다. A lot of information.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야.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Which they can use to help them think of solution. 그들이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they can use, 사용할 수 있다. 뭘? they can use, 사용할 수 있다. 뭘? 여기 목적어가 빠진 거죠. 목적어가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 돼, 목적. 여기 목적 어디 갔어요? 어디 갔네? 이렇게 갔지. 여기 갔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To help, 돕기 위해서. Then think of. 여기서 보시면 또 help가 나오니까 help. 목적어 뭐. 여기 to가 안 나왔네요. help, to 여기 와도 돼요. 이 화살표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죠. 그들이 해결책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수렴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 수렴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해결책을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 뇌 속에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해결책을 찾아낸단 말이죠. 대표적인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 They also have to have a lot of motivation to keep testing their solutions. 자, keep 플러스 ing죠.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들은 그들의 해결책들을 테스팅, 검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기를 갖고 있어요. motivation. 왜냐하면 because often the first or even the tenth 심지어 10 solution 첫 번째 해결책 또는 10번째 해결책 그러니까 또 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싶어 약 같은 것도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내고 또 실패하고 잘 안 맞고 또 폐기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이 might not be right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데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This kind of creativity 이거 is useful for doing things like solving riddle 수수께끼죠. 이런 종류의 창의성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은 일에 아주 유용하다는 거예요. 일로 가보고 안 되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보고 이렇게 퀴즈 같은 거 풀 때 중요한 것이 이 수렴적 사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창의성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브레인스톰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또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물론 수렴적 사고가 필요합니다만은 수렴 사고가 이 두 가지 특징이다. 창의성의 특징이고 창의성이 어디서 오냐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었고 앞에서 했었고요. 창의성의 특징에 대한 것들이죠. 자, 한번 보시면 convergent thinker입니다. 수렴적 사고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거 it's a sunflower, it's not a sunflower. 그래서 이것은 sunflower, 해바라기야. It's not a sunflower, 해바라기가 아니야. 이름 방향이 여기서부터 거예요. Convergent or divergent thinker, which one are you?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를 가진 사람 중에 당신은 어느 쪽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OX네요. OX. 이다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발산적 사고를 가진 사람 볼까요? divergent thinker는 자, flowers, perfume, sunny, spring, nature, petals, love. 그래서 petal에는 해당하죠. 꽃잎이죠, 꽃잎. 자, 그 다음에 꽃잎도 있죠, 꽃잎. petal. 다시 뭐라고요? petal. 자, 그 다음에 이제 perfume, 뭐 향수라든가 향기 뭐 이런 거죠. perfume. 향기, 향수. 이 발산적 사고자고, 이건 수렴적 사고자입니다. 자, what happens in your brain? How you are taught to think. 읽어, 장생. Your ability to think of different solutions and how the people around you share ideas can all influence your ability to be creative. 이 모든 것들이 can influence,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죠. Your ability to be creative. 당신이 창의적인 능력이 되는데, 창의적으로 되는 능력에, 당신의 창의적으로 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앞에 것들이 전부 다.
뭐가 첫 번째? 당신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까 무의식 뭐 이런 거 있었죠. How you are taught to think. Should be taught.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be taught, 배우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창의력은 이렇게 학습도 돼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Your ability to think of different solution. 다양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능력. 위에 아까 저기 problem and solution 이론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how people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share 아이디어 당신과 함께 공유하는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brainstorm 할 때 그 혼자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럿이 같이 협동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었죠. 기억나죠? 브레인스톰 할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사람 같이 협동하는 능력 뭐 이런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죠. Scientists still don't understand exactly what makes some people creative. 무엇이 만드는지, 사람들을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Some people are creative.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exactly하게 understand 하지 못하고 있죠. But one thing is for sure. 하나는 확실하죠. 뭐예요? Whether 뭐인지 아닌지 you want to be an artist or engineer가 되고 싶든지 하여튼 화가가 되고 싶든지 creativity는 can help you 당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n lots of different way.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창의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결국. 자, let's read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앞에 거 내용 정리에 대한 질문.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mind? 자,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질문들은요. 이 질문들은 좀 쓸 게 많아가지고요. 아예 특수 프린트를 준비했으니까 특수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읽어볼까요? What is the 시작.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의 difference between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거죠. 앞쪽에서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 그대로 의식적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식, 10분 내에 배웠던 것들. 머릿속에 뭐 맨 위에 컨셔스 상태에서 기억 딱 저장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조금씩 까먹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가 서브 컨셔스 시작. 서브 컨셔스로 내려간다 그래서 기억나요? 예, 그래서 가물가물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전 잠수 뭐죠? 언컨셔스죠? 언컨셔스 거의 한 80%를 차지한다 했어요. 우리 지식의 70-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을 강의를 아빠 만드는 이유가 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복습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적인 마음이 어려울까요? conscious mind. The conscious mind는 블라블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things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We know. Are aware of. we are aware of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things 다음에 that을 또 써야 되죠. 네. 관계대명사 써야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things하고 that을 하나로 합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마음은 the 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things 이거 쓰지 말아 보세요. The things that 그 다음에 things that은 또 생략이 또 잘 돼요. 또 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we are aware of죠. Aware of. We're aware of.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해석이 겉으로 해석해 겉. 네. 겉으로 해석하니까 굳이 이 대시 things that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 세 단어 하나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 세 단어를 하나로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경제적이야 그게. 한 가지 표현을 이 세 개를 다 대신할 수 있으니까 생각이 안 분해. 네, 맞아요. 요거를 날릴 수가 있다니까 단어 하나로. 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되면서 대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먹는 경우죠. 이렇게 꿀떡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시 앞에 선행사를 먹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관계되면 선행사를 먹어버린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그게 명사절 5인방 중에 하나로 나와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뭘까요? 대절도 있었고요. if나 whether절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뭐죠? 간접 의문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네요. 이제 뭐죠? 기억이 안 나죠? 네 번째가 관계대명사 what이었어요. what. 그래서 이 대시 앞에 있는 선행사 things를 먹어버리면 바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변신하고 이게 다 필요 없고 한 단어 what으로만 바꾸면 이 얼마나 간단하고 경제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 the conscious mind is what we are aware of.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것으로 끝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the thing that 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 것이고 반면에 뭐죠? while 네. 무의식적 마음은 the unconscious mind is 마음은 is 쓰면서 따라와야죠. 뜨면서 따라와야죠. 복창하고 그래서 the unconscious mind이죠. 무의식적 마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어는 뭐죠? directly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역시 we are not 또 aware of we are not directly aware of죠. 못하는 것들이다 하면 what을 쓰면 되고요. 생각이나 감정 이게 선행사래. 생각은 영어로 뭐죠? thoughts and 감정들 feelings죠. 그래서 무의식적 마음은 thoughts and feelings입니다. 하고 가운데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요. 이거 봐봐요. 여기 이렇게 생략됐고요. 이게 선행사를 먹지 않고 이런 경우는 보통 선행사가 things일 때 뭐라고요? things일 때 보통 우리가 이제 what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 선행사가 things. 뭐가 생략됐는지 알 수밖에 없는 게 걔만 먹어요. 딴 걸 먹지 않아. 그러니까 what을 보면 해석할 때 우리가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things가 들어있기 때문에 했던 거구나. 대시 여기 있는 대시 근데 저 앞에 있는 thought이나 feeling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들이나 감정들이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직접적으로 근데 우리 안에 있죠. 우리 머릿속에 있죠. We're not directly aware of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이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 마음 the unconscious mind 시작 the unconscious mind라고 하죠. 적으시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쓰면 들으세요. What is the personality theory of creativity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창의성의 다시 뭐라고요? 창의성의 무슨 이론? 성격 또는 인격 이론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 고유의 특유한 성격이 여기 보세요. 사람의 고유한 특유한 성격이 여기 어떤 거죠? 이거 성격이 your life를 통해서 평생 동안에 여러 통해서 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게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성격적으로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하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독고다이로 혼자 뛰는 사람 좋아하고 그죠? 성격 이론이 성격 이론이 두 번째 창의성에 관한 이론이라 창의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성격과 결합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가설이죠. 앞에 가설이 뭐였죠? 무의식에서 왔다. 창의성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가설. 두 번째는 이제 성격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격. 너무 개인차가 크니까. 세 번째는 뭐죠? 이거는 온 게 아니라 학습되어진 거다는 거죠. 측정되어지고. 사이코메트릭 이론은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길러진 거라는 거예요. 학교라든가 데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를 이렇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특정한 성격의 특성이 창의적 사고가 영어로 뭘까 되냐? 창의적 사고. 크리에이티브한 사고. thinking.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를 촉진한다가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단어? promote죠. 한다는 이론이야. 그것은 it is the theory죠. it is the theory. 그것은 블라블라 이론이야. 그 이론과 이제 이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동격의 대절이라 해서 it is the theory that 해서 이 theory와 대절 이하 지금부터 한참 쓸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that은 that 뒤로 뭔가 빠져나가요. 맞죠? 뭐가 없어. 주어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뭐가 없어. 약간 조금 뭔가 좀 하자가 있는 문장이야. 에바 문장.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 대절은 그게 아니라 뒤가 완벽한 문장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theory를 설명해줘. 그리고 똑같은 게 뭐냐면 the fact that, 그렇죠? the fact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인데 대절도 사실이고 the fact도 사실이야. 두 개가 겹쳐. 그걸 동격의 대시라고 해요. 뭐라고요? 동격의 대. It is a theory that 그것은 이론입니다. that. 어떤 이론이냐면 특정 성격의 특성이 특정한 어떤 성격 뭐죠? 어떤 성격 특성이
어떤 성격 특성들이라고 하죠. 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한다는 이론이다. 자, 그래서 어떤 영어로 몰라? 어떤 영어로 certain이라고 해. 뭐라고요? certain. 성격은 영어로 당연히 personality였죠. 위에서 배운 대로 certain personality의 특성이 특징이 영어로 뭘 까먹었죠. 원래 characteristic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특징이라는 단어가 배운 것 중에 trait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trait. 기억나요? 네. 세연님 기억나? traits죠. 그러면 특성들이죠. 특정 성격 특징들이 그래서 certain personality traits들이 촉진한다 영어로 promote죠. promote. 촉진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창의적 사고를 creative한 사고 thinking을 뭐라고? creative thinking을. 그러니까 이 이론은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그 성격 덕택에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더 이렇게 자극받는다. 창의적 생각이 많이 더 샘솟아난다라는 이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it is the theory. 죠 It is the theory that 특정 성격 특징을 가진 사람이 뭐야? certain personality traits를 가진 사람들이 promote 향상시킨다 뭐를? creative thinking을. 그렇죠? 3번 해봅시다. 읽어볼까요? What is the 다시 한번 뭐라고요? What is the psychometric theory of creativity? 그래서 psychometric의 이것은 이제 심리 측정이라는 심리 측정 이론입니다. 창의성의 심리 측정 이론. 다시 뭐라고? 창의성의 of creativity. 창의성의 앞으로 해죠. 심리 측정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것은 이제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되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후천적으로 배워질 수 있다. 길러질 수 있다. 뭐 그런 이론이었고 측정될 수도 있다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거 있죠. 읽어봐. The psychometric theory of creativity says that creativity can be taught and measured. 그래서 3 stages로 그것이 happens, develop, 발전할 수 있는데 창의성의 3단계로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it is죠. It is 이론이다. 여기 똑같아. It is the theory that 이거 똑같은 거죠. 그것은 블라블라블라한 이론입니다. 그때의 이론과 theory와 대절은 또 동격이에요. 창의성이 학습자가 시켜되어질 수 있다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또 보면 똑같은 거. 얘들아 배우다 학습 좀 전에 여기서 했잖니. 봐봐. 그래서 창의성 creativity는 can 그다음 뭐야? be taught. 다시 뭐라고요? be taught. 다시요? be taught. be taught가 뭐라고요? 배우다라니까. be taught 뭐라고? 배우다. be taught. be told는 말하다의 수동태니까 듣다. be told는 be taught하고 be measured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요. It is the theory that. 다시 뭐라고? It is the theory. 그것은 블라블라한 이론입니다. 해서 어떤 이냐면 창의성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의성이 creativity can be 학습되거나 창의성은 can be taught and 정확히 말하면 can be taught, can be measured죠. 그래서 can be가 공통으로 걸리게 해서 can be taught or measured 되죠. 측정되거나 너무 유명한 표현이라 꼭 외워두란 말이야 이게. 적으세요. It is theory that creativity can be taught and or measured. 계속해서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선생님. So what are some rules for brainstorming의 그 규칙들이 무엇입니까? 해서 자 우리 지원도 다시 볼까요? 여기 brainstorming이 창의성을 할 때 여기까지 됐고요. 자 보세요. 창의성이 이제 특징 1 brainstorming을 해라 이거야. 특징 이름을 brainstorming 해라.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문제와 해결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이 많이 길러진다 이거죠.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었는데 그중에 브레인스톰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자기가 아이디어를 낼 때 그거에 대해서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Not to worry.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엉뚱한 아이디어도 심지어 비판하면 안 되고요. crazy 아이디어더라도 반드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고 두 번째 첫 번째 특징은 아이디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본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면 특징이 아이디어가 미친 아이디어도 다 좋으니까 막 내놓은 다음에 그건 뭐야? 반드시 should be shared 된다. 공유되어야 한다는 거야,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이 같이 판단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협의체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느냐, 공동회의를 거쳤느냐, 이런 것이 이제 불법성 여부. 지금 대형도 같이 회의를 했냐, 안 했냐, 계속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봐봐요. Having lots of different ideas. 다양한 의견을 가져보는 것들이 굉장히 most important이래.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디어들이 일단은 공유되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그리고 그 걱정 없이 막 그 좋든 나쁘든 막 아이디어가 나와줘야지 그걸 막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생각이 막 그거밖에 생각이 안 미처럼 더 이상 아이디어를 못 내죠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뭐야? 또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항상 동참할 수, can be joined 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모두 있어야 돼. 그거를 얼마든지 can be joined. 아이디어는 또 can be improved 돼야 돼.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야, 그거 좋은데 거기다 이거 하나 덧붙이면 어떨까? 더 좋아졌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윈도우 대체제로서 이 copyright, 그러니까 copy 복사할 권리란 뜻이야. copyright. 그거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돈을 안 받고 하게 돼서 copyleft죠, copyleft. 그죠? copyleft. 텔레그램이니 이런 거 약간 그런 개념인데 텔레그램도 우리가 돈 내고 보는 게 아니거든. 약간 그런 개념인데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리눅스의 원칙이 뭐예요? 리눅스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 프로그램을. 시스템 제작 프로그램 자체 그 안에 그 컴퓨터 언어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가장 그게 핵심인데. 그걸 공개해버리겠다 이거야. 그럼 대신에 그거를 리눅스 원칙 뭐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새로운 리눅스 프로그램을 거기다 접목시키면 반드시 원칙 거기다 같이 올려줘야 한다는 거야. 리눅스에. 홈페이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리눅스 스스로 진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약간 비트코인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약간. 다시 세 가지를 다시 해볼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되고요. 판단하면 안 돼요. 아이디어는. 두 번째, 아이디어는 공유돼야 돼요. 아이디어는 서로 개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받아들여야 마음이 열려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 뭐 누구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 맨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아질 생각을 안 하고 더 좋은 생각 아이디어 제시도 배척해버리고 그러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야.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요.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옳거나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Do not judge. 다죠? Do not judge ideas. 다죠? Do not judge ideas. 써보세요. Do not judge ideas. 쓰고 복창하면서 쓰면서 쓰나? Do not judge ideas. 아이디어를 판단하지 않는다. 뭐야? 옳거나 그름으로써 판단하지 않는다. Do not judge. Do not judge ideas as good. 옳거나 그름으로써 or bad.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모든 아이디어들을 함께 공유한다. 심지어 미친 아이디어조차도. 그래서 share 모든 아이디어들, all ideas, even crazy ones까지. 미친 아이들조차도. 본문 거 그대로 쓴 거야, 본문 그대로. share all ideas and 그리고 even crazy ones.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들을 결합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합하다 우리 배웠는데. combine. 발전시켜야 한다, 향상시킨다, improve. 그렇죠? improve죠. 발전시키거나 향상시킨다. 발전보다 향상하죠. develop을 생각하기 쉬우니까 향상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combine or 향상시키다, improve.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 세요나 other people's ideas. 기초적인 것 정도는 영재학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스피킹도 하고 writing도 하고 그러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divergent and convergent thinking? 그래서 divergent 발산적인 사고와 convergent thinking 수렴적 사고, 주로 수학이랑 과학에서 필요하게 수렴적 사고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발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은 탐사하는 것이래요. Divergent thinking is, 시작. Divergent thinking is 또는 Divergent thinking involves 포함하다 되고, 이주도 되고요. involves 되고요. 탐사하는 것이다. 하나 보자. explore 몰라? 그래서 Divergent thinking is 어려우면 이제 돼요. is exploring 탐사하는 것이다. 또는 to explore 됩니다. 당연히 to explore 여기까지 쓰시고요. explore 뭐를요? 해결책을요. 근데 여러 가지 해결책을요. 그러니까 many
solutions. 좀 멋지게 표현하면 multiple solution이라고 합니다. multiple. 많다란 말에 multi란 뜻이 있죠. multiple solutions. 네, 이게 어려운 게 매니해요. 하여튼 이게 멋스럽게 표현을 여러 가지 쓸 줄 알아야 various kind of expression 할 줄 알아야 그게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multiple 또는 manipulations입니다. 많은 해결책들을 이렇게 탐구하는 행위가 발산적 사고이고 반면에 콤마 찍고 while이죠. while. 자, 반면에 수렴적 사고는 이건 뭐야? convergent thinking은 집중한다. 배웠잖아. 집중하다. concentrate이 있고 concentrate on이 있고 두 번째 뭐죠? focus on이 있고요. 예. 그래서 focus on. 단순 focus 있을 텐데 단수죠 지금. convergent thinking이 단수잖아. 그럼 focus is on이죠. 이거 concentrate로 바꿔도 돼요. 그냥 focus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 표현을 다양하게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concentrate on. 집중한다. concentrate on. concentrate on. 자, 집중한다. 뭐해? 이 하나 해결책을 찾는 것을 focus is on. 단지 Only one. only one 해결책 solution을 찾는 것이다. 찾는 것. 찾는 것. find. find 온 다음엔 finding Finding. only one solution. 한번 쭉 읽어보면 divergent thinking, convergent thinking, 수렴적 사고는 focuses on finding Finding. only one solution이다.